대전 세종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8.15 천만조직 국민대회를 위한 특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실행위원장님 분들과 함께 한다고 들었어요. 네. 대전에서 올라오시느라 정말 힘드셨을 텐데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질문이 앞서기 전에 본격적으로 자기소개 간단하게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충구 실행위원장 이규대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대덕구 실행위원장 박광순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서구갑 실행위원 임길자 전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종을 실행위원장 장인홍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들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와 주시느라 너무 감사하고요. 다들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광화문 애국운동을 다들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여기서 되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던데 옆에 계신 분부터 한 순서대로 한번 말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저는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때부터 이렇게 애국을 하고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을 토요일마다 매주 올라왔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서 나라는 점점 위험해지는 것을 느끼게 됐지, 피부로. 그런데 누구 하나 나서서 네, 문재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네네. 없고 교회 목회자들이 또 나서지도 않고 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네. 2019년 6월 8일 선언하시고 네. 청와대에서 분수대 앞에서 아. 예배를 드리면서 네네. 그 이제 순국 결사대를 모집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네. 위험한데 네. 나라가 망하면 공산화되면은 교회가 존재를 못하잖아요. 네. 근데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또 목회자가 되기까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네. 어떻게 공산화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순국 결사대에 자원을 했습니다. 네. 유서 써놓고 자원을 하고 청와대에서도 잠도 자고 네. 계속 이렇게 대국본에 뛰어들어서 문재인 탄핵운동하고 네. 그러고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오면서 이제 실행위원장까지 되었습니다. 네, 진짜. 네. 청와대에서 그러면 숙면도 같이 그렇지. 하셨겠네요. 보냈습니다. 예. 괜찮으셨나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힘이 들어도 네, 네. 그렇게 해서 나라가 지켜진다면 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네, 하겠지.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힘들다고는 표현을 할 수 없고 네,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모아서 네. 나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일념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네, 진짜 나라를 생각하시는 마음 덕분에 그곳에서도 버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드네요. 다음 분은 어떻게 하시게 되었나요? 저는 그 요양원을 이렇게 운영하는 중에 네네. 그 국민건강보험단에서 이렇게 그 어르신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네. 유튜브에서 낯선 그 네.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네네. 그 복음적인 말씀을 하고 나라에 대한 그 누구보다도 그 사랑하고 네. 나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네네. 선포할 때 아니 저런 목사님 계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듣고 보니까 정말로 네. 말씀은 말씀 네. 또 시국이면 시국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간파하고 네. 저렇게 난 사랑하는 분이 없구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만 뒤면 이제 그 다른 지원하기 맡기면서까지 네.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에 올라와서 네. 이렇게 그 집회에 참석하고 네네. 그때부터 나라에 대한 것을 이렇게 알게 되고 네.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것도 그때 비로소 네. 알았습니다. 네. 아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네. 자유시장 경제, 네. 한미동맹, 기독교 국론을 통한 나라를 건국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
합동측 목사입니다. 아, 네. 총신 노릇을 하고 이 총신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타깝게도 네. 이 나라에 대한 정규분리라고 이것을 잘못 알고 네. 나서지 못하고 나는 사랑한다는 알고 있지만 앞서지 못하는 이런 것이 좀 아쉬웠는데 네. 그때부터 이렇게 알게 되어가지고 네. 잘못을 알게 됐고 왜 이제 알았나 이 청교도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벌써 했다는데 네. 왜 이제 알게 됐나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네. 저도 영적인 생활에는 많이 해보겠다고 윤석철 목사님 영화. 네. 윤석철 목사님이란 그 영성훈련도 아, 네네. 시청춘 세미나에도 네네네. 참석도 하고 한 10여 년 참석할 정도로 네. 많이 그 영적인 것을 사모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전 목사님 알고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이렇게 와일드한 것 같은데 네네. 직접 만나서 보면 그렇게 겉과 속이 같은 다른 사람들 보게 되면 겉은 아닌데 있는 것처럼 하고 네. 또 있으면서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색인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늘 아쉽게 생각했는데 네. 우리 전 목사님 만나고 나서는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에 왜 진정 몰랐을까 네. 하는 아쉬움이 남고 네네.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좀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자유롭게 또 이제 영원 쪽도 이제 22년도 10월 달에 네. 죽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달리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외국 운동하게 됐고 네. 뭐 방금 우리 유도 목사님도 청와대 네. 가서 좀 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손자 손녀들 데리고 네. 식구까지 함께 가서 네. 밤을 새우고 또 네. 광화문에서 밤에 그 철야 기도회도 하고 네. 등등 그 밖에 토요일날 모일 때는 뭐 빠지지 않고 네. 나가서 이것만이 나라 살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게 돼서 네. 오늘까지 하게 됐고 참 부족하지만 이렇게 이 나이에 참 이 실행위원장이라고 하는 이런 직책을 줘서 감당이 힘들지만 그래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육이라는, 교회에서 알려주는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게 되네요. 네, 다음 분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유튜브를 통하여 이 애국 운동을 알게 되었거든요. 유튜브에 그 시국선언 네네. 정강 목사님 그 청와대에서 천막을 쳐놓고 이렇게 이 무더운 날씨잖아요. 네, 맞아요. 이 무더운 날씨에 목사님께서 거기서 막 이렇게 문재인 하야하라 하면서 할 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를 계속 너하라만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강화문 나오라 하면은 우리 대전 한수학교 임상호 목사님이 애국자거든요. 네. 그래서 온성도 봉고차 타고 나오라 할 때마다 가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조직에 들을 때는 언제부터냐면요. 네. 그 총괄 목사 임병 목사님께서 천만 조직 할 때 네네. 우리 교회를 빌렸나 보더라고. 신문하고 노트가 이렇게 천만 조직 100부자 이렇게 써놓은 거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천만 명 서명해야 나라가 산다 했을 때 그때 이제 관심을 가졌고 제가 그걸 볼 때마다 그럼 이 천만 서명 어디 가서 하지? 어떻게 해야지? 이제 관심을 갖고 그러고 있을 때 이제 그 목사님이 노프 간 거예요. 임상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서로 네. 교제를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오니까 이 노트가 100부장 해서 이렇게 써 있고 거기에 만부장 최유 사모님 전화번호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그 노트를 가지고 그냥 집에 왔어요. 와서 이제 전화를 한번 해보고 네. 그 해에 장충체육관 거기서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그 이제 사모님을 네. 그때부터 만나서 그 사모님이 이제 조직에 이제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조직에 들어가서 그 사모님의 인도를 따라 계속 하다 보니까 네네. 얼마나 열심히 이제 했는지 지금 실행위원까지 지금 부족하지만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그 조직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됐고요. 제가 애국심이 생긴 계기가 있었어요. 네, 어떤 거? 정강 목사님은 이미 알았었어요. 네. 20년 전에 네. 남서울중학교에 하성기도 거기서 알았는데 그때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관심도 없고요. 뭐 말씀이 잘 안 들어왔고 또 대전에 동화동 16교에도 와서 제가 저기도 갔었죠.
또 명순교회도 갔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그 한성함께 같이 가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도 이렇게 별로 와닿는 게 없고 이것만 들었어요. 지금 나라는 심각한데 청와대까지 간첩이 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래도 관심 없고 그때는 뭐 주일에 하나 정신없었지요. 뭐 교회, 집에. 그러니까 우물 아래 개구리처럼 살다가 네네. 어느 날 유튜브에서 정강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건국? 거기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그때 제가 막 확 와닿고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옥에 갇혀서 사형을 받았는데 그 불을 받아서 그 계기를 하는데 왜 그 설명을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진솔하게 해주시는지 거기에 네. 확 와가지고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그 아버지가 그 다음 나왔을 때 승만아 하고 찾아왔다 했잖아. 그때 막 우리 막 솟구치면서 그때 애국심이 생기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때서 알았어요. 전혀 역사에 대해서 몰랐어요. 네.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주일만 바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계기로 정강 목사님을 그때 존경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러다가는 그래도 어느 계기가 지금은 제가 사랑제일교회 온 지가 3년째 들어오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사랑제일교회까지 성령에 이끌려서 왔는데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꿀송이에요. 완전히 영혼에 만족함 없고 네, 정말 이름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거기를 다니니까 주변에서 말이 많고 손가락질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서 처음에 이렇게 서명 받을 때도 그래도 그러고 그래도 했어도 우리 정강 목사님 기도원을 자주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 우살리 기도원에서 깊이 기도를 하는데 저도 저기 발 같은 성령을 세게 받았고 이미 20대 중반에 받았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우살리에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정강 목사님은 그 속에 예수와 복음으로 가득 차 있다. 네. 저도 뭐 예수 만난 뒤부터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 공유가 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정강 목사님은 진짜 주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다. 믿고 계속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가 됐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시는 마음과 목사님이 품으시는 그 성령적인 폭발 때문에 이끌려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분은 어떻게 하시게 되었나요? 네,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마이크 가까이.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네. 어려서부터 국민학교 5학년 때 크리스마스 날 누가 오라는 사람도 없는데 성령이 이끌려서 그랬는지 교회 앞에서 내가 그 크리스마스를 밤에 출입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크리스마스 지난 5학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네. 예수님만 쳐다보고 사느라고 또 가자마자 어린 저에게 기도를 시킨 거예요. 첫날 기도를 시키는데 어린 5학년짜리가 교회도 안 와봤는데 기도를 시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학교 가면 애들이 다 불렀거든요. 네. 그러니까 덩달아 부르던 생각에 그러면 나는 기도가 뭔지는 모르지만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 전도를 해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아직 예수님 모르잖아요. 이제 왔는데. 네.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옛날에는 교회를 오면 가난해서 가래떡을 주고 연필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적에 그 연필과 떡을 내가 쓰지 않고 내가 먹지 않고 감춰놨다가 학교 가서 애들 주면서 야 교회 가자. 응? 그래서 이제 전도 아닌 전도가 시작됐는데 그것이 지금 오늘 제가 정강훈 목사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 코드와 딱 맞는 거예요. 예수한국 복음통일이라는 그 주제가 목사님 계신지도 몰랐고 누군지도 몰랐고 스쳐 지나가면서 만난 거는 뭐 63빌딩에 어떤 목사님이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 전 목사님 오셨어도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식사만 하고 무슨 화장품 같은 걸 하나 줬는데 그 화장품이 되게 좋은 거에 저기 메이크업도 없는데 네네. 그거를 한 영양크림인데 한 2년인가 3년을 쓰면서 되게 이거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두 번째 그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목사님을 스쳐 지나갔는데 김상만 목사님이 이끄는 한민족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만두시면서 전 목사님이 하셨고 전 목사님이 잠깐 하시고 그만두시면서 저희 총회에서 맡게 됐는데 그때 가니까 또 전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이분이 누구냐 봤더니 뭐 계속 탈북자들을 유명한 분들이 다 오고 그런데 그때 이제 사람이 없어서 제가 여성위원장을 맡게 됐었어요. 네. 그리고 난 찰나에 2019년도가 됐는데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왜 가짜뉴스지? 그런데 그날 우리 집에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굉장히 화목하고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들어가서 온 가족을 다 전도를 해서 목사가 4명이 나왔어요. 저 친정집에. 오, 네. 그래서 이제 만나면 한 가족이 모여도 34명, 5명이 어머니 추도 예배를 한번 드리면 네. 개척교회 하나가 들썩들썩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은혜스러웠는데 그 동생 남동생 하나가 기도를 하는데 자꾸 무슨 정치적인 기도를 하고 말도 그 추도 예배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해서 제가 아직 신앙적으로 어려서 저런 기도를 하는가 보다 하고 네. 말았는데 이제 예배 후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하도 가짜 뉴스가 판친되니까 동생들이고 식구 다 모였으니까 그냥 편한 마음에 야 요즘에 무슨 빨갱이가 어딨냐 간첩이 판을 치고 가짜 뉴스가 판을 친대 그랬더니 그 빨갱이들은요 다른 소리는 다 참아도 간첩이나 빨갱이 소리 들으면 절대로 안 참아요. 보통 때는 싸우거나 다투거나 자기를 감추고 네.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데 빨갱이 소리만 나오면 이건 뒤집어지는 걸 모르고 저희 동생들 둘이 나는 민주화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빨갱이 소리 빨자도 안 나왔는데 음식점에서 딱 일어나고 계산 다 하고 식구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거 뭐지?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그날 다음 날에 뉴스 집에 와서 텔레비를 드는데 진짜 가짜 뉴스가 또 나오면서 이렇게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7시 저녁 방송에. 그러면 나는 저 가짜 뉴스가 뭔지를 출처를 찾아야겠다. 어제 그 사건 때문에 너무 분해서. 그랬는데 8.15 날 2019년 8.15 날 광화문에서 이 집회가 있다는 거예요. 네네. 저는 원래 이제 세종 공주 쪽 사람인데 혼자 누가 오라는 사람도 없이 항상 오. 이상한 짓을 잘해요. 그래서 혼자 기차를 타고서 왔는데 네.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꽉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너무너무 사람은 많은데 간신히 삐집고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조갑재 선생님도 왔다 갔다 하고 그분이 정광호 목사님인지도 모르고 집회 참석 중에 야 이 정도면 가짜가 뭔지 빨갱이가 뭔지는 모르지만 나라는 안 망하겠다. 이 비 오는 날 뭔지는 몰라도 이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그중에 꼭 엄마 아빠 젊은 부부가 5살도 안 되는 어린애를 안고 서서 있는데 야 어린 애기들이 이 억수 같은 비를 맞고 나와 서 있는다라면 네. 이건 나라 안 망하겠다고 그냥 이제 너무 비가 오니까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날 그것이 어떻게 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저녁에 와서 이제 와서 보니까 그날 얼마나 많은 제 생각에 한 5만 명이 모인 것 같았어요. 네네. 근데 저녁 뉴스를 딱 들으니까 300명 모였다고 나오는 거예요. 뉴스가. 그래서 무릎을 치면서 바로 이거다. 이게 가짜 뉴스구나. 아까 그분 내가 눈으로 본 모습은 저건데 저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집회를 한다는데 아니 무슨 300명이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청와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집회 모임에 한 번을 빠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로 나라를 사랑했던 마음을 이끌려서 여기까지 오셨고,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그 마음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함께 하실 수 있었다고 믿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실행위원장님부터 많은 분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전부터 자유통일당을 국회로 넣기 위해 되게 많은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총선 때 정말로 열심히 한 걸로 저는 정말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저쪽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또 일으켜버려가지고 저희가 또 국회로 들어가지 못하게 됐는데, 이번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행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이번 총선에 다른 때보다 정말 우리가 자유통일당을 네, 또 황보성이 그 부수석 국회의원도 우리 당으로 들어와서 정당이 되어서 네, 맞아요. 얼마나 기회가 좋았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애국자들이 힘을 내서 또 많이 홍보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좀 우리 자유통일당이 10명 정도는 들어가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네, 투표에 참여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홍보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하나도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중에 이걸 부정선거를 밝히는 일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네, 우리 투표함이 우리가 정당 8번이잖아요. 네, 네, 8번인데 우리 투표함이 없단 말입니다. 네, 맞아요. 이것은 어떻게 이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보고도 왜 가만히 있냐고, 국민의힘은. 예. 이런 것을 빨리 밝히고 네, 나라를 다시 개선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도 빨리 이것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8.15 전에 이것이 이게 진위가 밝혀져야 네. 8.15 때 많은 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우리가 힘들고 많은 분들이 4월 10일 날 이렇게 우리가 원했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열정이 지금 많이 식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해요. 네, 이겨야 이게 대한민국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더 힘내셔가지고 네, 다른 분들 8월 15일에 또 이제 지금 이렇게 부정선거가 된 것을 널리 알려서 8월 15일에 좀 많이 나오게끔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늘 이기는 사람은 끝까지 싸워서 이길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이기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시간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영표가 네. 지금 73군데나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조직이 자유마을 조직도 대국본 조직도 있는데, 네. 제가 나온 것만 해도 대국본 조직에 소속된 것만 해도 2019년부터 했는데 네. 지금 6, 7년 했거든요. 맞아요. 6, 7년. 네, 6, 네. 7년 했는데 조직이 좀 상당히 확대가 됐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조직이 동대표들이 각 동마다 3,506 지금 18개 이렇게 동대표들이 있고, 근데 빵표 어떻게 나오나? 그러니까요. 정말로 말이 안 이게 되는 사기 아니에요? 네, 정말로 빵표 나오는데 투표를 받아왔잖아요. 저희가 네. 확인증을 받아왔는데 빵표 나온 곳에서 나 자유통일당 찍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정말 포기할 수 없고 예.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번엔 꼭 밝혀져야 된다고 정말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네, 다음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정광 목사님도 웃기는 짬뽕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정말 웃기는 짬뽕입니다. 네, 정말로 저희들은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라고 했었는데, 네, 네, 이 국민학교 반장 선거에도 네, 한 표만 잘못 나온다든지 더 나와도 네. 이거는 무효고 다시 선거를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네, 지금 방금 말씀했던 빵표, 뭐 한 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네, 맞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네, 정말 이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말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네, 그래도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이 선거가 네, 이렇게 부정선거로 됐다고 하는 것은 그 관계된 자들을 다 올수히 잡아들여서 네, 맞습니다. 정말로 이 극형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민주주의 그 근간을 흔드는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정말로 국민의 투표권을 앗아간 거잖아요. 부정선거 그건 자체가. 완전히 그거는 네, 방금 우리 전 목사님도 말씀했지만은 우리 얼마나 자유통일당에서 여기 네. 했습니까? 노력 많이 했죠. 무엇보다도 정강 모습 생각하면 눈물 나요. 아침에 그쵸. 우리 식구와 더불어서 애들 학교 보내놓고 식구와 더불어 같이 식탁기도 하려면 눈물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고 그쵸. 우리 전 목사님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는 거예요. 나라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 쪽부터 이렇게 무너지고 있으니 네, 그래서 물론 심정은 가는데 물증은 없다고 그랬는데 요번에 장재현 목사님께서 요번에 이 서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이거 부정에 대해서 전부 다 이거 다행히 그래도 과천의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네, 안양 올라가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네, 전 목사님은요 지난번에 미국 다녀오시고 도시가 한수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오전에 방송, 오후에 방송, 부산 뭐 어디 가는데 안 나갈 지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 만불 일이라도 한번 간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있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도 표현했지만은 이거는 웃기는 짬뽕이에요. 네, 맞아요. 웃기는 짬뽕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네, 대한민국 선진국 대한민국이 초등학교, 국민학교 반장 선거도 못했다고 하는 거. 이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 반드시 규명해서 네, 규명해야만이 네, 이 대한민국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것이 됩니다. 네.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짜 베네수엘라에서도 부정선거가 나오는 투표 5용지만 나왔음에도 재투표를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도 요번에 확실히 재투표가 다시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투표권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다음 분은 부정선거 요번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정선거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그 일로 우리 마을마다 동대표들이 재조사를 해봤는데 많이 찍었다고 해요. 서명도 많이 해줬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찍었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저한테 원망을 하고 그럴 때마다 진짜 할 말이 없었고 그랬었는데 그 중앙선거 들어가 보니까 왜 그 조국은 나중에 나온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네. 별로 선거 운동도 안 했고 근데 우리 자유통일은 이미 준비하고 동대표들이고 얼마나 진짜 마을 회원들이 얼마나 참 서명도 많이 받고 자유통일 회원도 많이 받고 열심히 했는데 네, 네. 이게 안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조국은 1000단위고 네, 우리 자유통일당은 그냥 100단위로 나왔는데 난 그걸 보고 너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정말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렇죠. 난 그게 의심스럽고 정말 억울했어요. 그리고 그 총선 끝나고 그 다음날 진짜 어이가 없어서 멍멍하니 하루 종일 집안에서 울기만 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전화하고 열심히 네. 뛰고 2번 8번을 다르고 온동대를 돌아오고 다니고 했는데 이게 하나도 없다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맞아요. 울고 진짜 낙심될 뻔했는데 그래도 그 유튜브 정강 목사님이 나오셔서 산수묘를 가시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거 보면서 계속 울고 영상을 보고 또 목사님이 일어나시니까 다시 네.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 일로 인해서 많은 회원들도 많이 이렇게 좀 낙심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속히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재조사를 하고 재투표를 하기를 원합니다. 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엄청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일 끝나고 오셔서 전화로도 이렇게 자유통일당 뽑아야 나라가 삽니다 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낮에도 28청춘이다 하면서 되게 많이 돌아다니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뽑겠다는 사람들도 정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 부정선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노력이 이렇게 허무하게 됐다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네, 다음 분은 부정선거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정선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맞아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알면서도 미리 이 투표하려고 할 때 항상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다 지난 다음에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 먼저 투표할 때
그때 우리가 다 선거 거부를 하든지 네. 그때 지금 싸웠어야 돼 미리. 제 생각에는 사실 그랬어요. 그리고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황보승이 한 분만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 현수막이 내려왔잖아요 미리. 네. 그거를 다루려고 나눠주러 막 가는데 방송을 본 사람들이 그거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당연히 되는 줄 알고 방송도 안 보고. 그랬더니 그 동대표가 그거 갖다 다 저기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 왜 그러시느냐고. 봤더니 이미 초반에부터 이게 조사 들어갈 때부터 네. 이 사람은 느끼고서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그래도 한가닥에 희망을 갖고 밤새도록 3시까지 보니까 보면 볼수록 막 새파래지는 거예요. 네. 전광판이.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3시, 4시쯤 되니까 확실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게 된 걸 알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 모텔에서 잠을 잤는데 옆방에 들릴까봐 소리 질러서 막 지르고 싶은데 소리도 못 내고 네. 입을 틀어막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네. 정말 이대로 이렇게 무너지고 말 것인가. 근데 이제 목사님 당연히 이러시겠지만 네. 이제 우리가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지나간 건 어쨌든 이제 2번 다시는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안 되려면은 우리가 남북통이 됐다 하더라도 저 빨갱이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이 나라를 위한 애국을 위한 모델로 이렇게 나와서 애국 운동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세대들이 우리 정광훈 목사님 어떻게 빨갱이들과 어떻게 싸우는 것을 보고 배워서 습득해서 남북 통일이 되었어도 계속 싸워야 돼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네. 영원히 싸워야 돼 우리는. 네. 이스라엘 땅끝까지 갈 때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오늘 선거에 졌다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선거에 이겼어도 싸워야 되고 졌어도 싸워야 되고 남북 통일이 돼도 싸워야 되고 영원히 싸워야 되는 우리나라 운명이기 때문에 네.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낙심하신 분들도 많지만 여기 계신 실행위원장님들처럼 저희가 과거만 바라보고 살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믿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조금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8월 15일 날 정말 천만 조직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천만 조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응원의 한 말씀씩 이렇게 차례대로 여쭤볼게요. 응원의 한마디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애국 국민 여러분, 또 30만 목회자 여러분, 25만 장로님 여러분, 성도님들, 1700만 성도님들, 지금 나라가 심히 위급합니다. 지금 기회는 많이 없습니다. 8월 15일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이 8월 15일을 놓친다면은 저 주사파들이, 빨갱이들이 원하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 말살되고 우리는 순교당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8월 15일 너도 나도 다 나와서 2019년 10월 3일과 같이 10월 9일과 같이 온 국민이 다 나오면 됩니다. 정광 목사님이 애가 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선지자로 세워져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렇게 애국하시고 충성하시고 하나님한테 온갖 생명을 다 바쳐서 충성하시는데 여러분들 정광훈 목사님 지금까지 변함이 한 번도 없어서 저는 지금 정광훈 목사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만 가지 다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분보다 더 잘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같이 진리를 말하고 정의를 외치고 애국을 말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광 목사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또 그냥 애국만 하는 것이 아니시잖아요. 예? 성령 집회를 통해서 영이 살아나야 영적으로 먼저 이겨야 하기 때문에 성령 집회를 그렇게 쉬지 않고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 전광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지금까지 틀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전광 목사님을 몰랐습니다. 그전에는 2019년 이전엔 몰랐어요. 저는 실천 목회도 몇 년 다니고 또 다른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종교 분리가 뭔지도 몰랐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런 것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서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시고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는 저도 이렇게 대전 중구 반부장으로 또 실행위원장으로 경직을 하고 있으면서 충성을 하고 있는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 번 나서 죽는 것이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하게 서실 것입니까? 칭찬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책망받고 부끄러워서 천국도 못 가고 지옥을 가겠습니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 2024년 8월 15일이 벌써 2주도 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실행위원장님과 또 이제 동대표님들 또 통대표님들 반대표님들 이런 분들 다 힘을 합해서 지금 이렇게 접수하고 계신데 빨리빨리 접수하셔가지고 전국에서 동원돼서 2024년 8월 15일에 전 국민이 2019년 10월 3일과 같이 광화문으로 뛰쳐 나오십시다. 그래서 나라 지키고 교회 지키는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 귀한 도구로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실행위원장님 부탁드릴게요. 예, 기독교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치라고 하는데 문제는 하나 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준옥세계에 사는 사람도 의리로 사는데 우리 믿는다는 사람이 사랑, 용서 말은 많이 하는데 막상 들어와 보면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습니다. 이게 안타깝습니다. 4분 5일 됐습니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비판하고 이거부터 하나는 이걸 없애야 돼 사실은. 우리 이번에 우리 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 마지막 이 보루가 되는 기독교 없애려고 이 빨갱이들은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걸 맞서려고 하잖아요. 가장 집단 힘은 것이 바로 교회안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토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파고든다는 거예요. 이거 느슨하게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더 믿음 안에서 영어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전구가 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형통한다고 그러면 말씀했는데 우리 전 목사님 자칭이라고 말씀하기 싫어하는데 자칭이 아니에요. 오늘 먼저 보고 말씀하는 거 듣고 순종하면 나는 사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욕하는 것 같고 문재인 개새끼를 하는데 욕먹을 만한 놈들한테 욕을 하는데 우리 전 목사님하고 말씀과 같이 문재인 각각 그럽니까? 나라 다 팔아먹고 이렇게 엄청난 이적질 여적질을 범하고 있는데 당장 잡아다가 쫓겨야 되는데 예? 얼만큼 이렇게 나라가 자파가 됐으면 그거 못 잡아야 되겠습니까? 옛날에는요 그 북한이 지령받으려면은 머릿속부터 떳떳 해가지고 이불 속에서 집어넣고 받았대. 이걸 지금 현재는 아주 대놓고 지령을 하잖아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전 목사님 말씀하는 대로 나를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기 때문에 지금 아니 국회가 무슨 뭐 피난처입니까? 죄인들이 그곳에서 도피하고 있고 국회만 되면 뭐 형을 받아도 거기서 이게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이 겉으로 볼 때 선진국 같은데 예?
폭빈 강정과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국에 전부 다 차이나타운이라는 도부가 세워가지고 다 장악되고 있고, 아니 무슨 뭐 중국 사람 되면 쎄쎄만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길어야지. 이런 부분들이 그 요주원의 마지막 우리 전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4.19 정신으로 5.16 정신으로 8월 15일 날 몰수히 모여서 우리 시의 이기능 위원장님들도 또 적극 독려하고 또 동대표님도 적극 독려해서 이제 많이 지방에서도 많이 차를 동원해서 몰수히 모이고, 그래서 정말로 혁명을 해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제 2의 건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 나라의 구분이 운명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 제 2의 건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전 목사님의 바람을, 아니 온 국민의 바람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실행위원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광고처럼 대한민국 무너졌다. 19년도에 이미 정강 목사님께서 대한민국 망했다 그 소리에 제가 깜짝 놀라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진짜 그 말씀대로 무너졌고 기울어졌고, 여기에 우리가 공산주의가 되면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듯이 우리가 자유민주를 살리려면 온 교회, 온 목사님들, 온 백성들이 8월 15일 날은 모일수에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자유를 지켜서 마음껏 예배 드리고 나를 그 자유를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박정희 그 정신을 보면은 첫째는 목표를 정하라.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우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차도 준비해야 되고 아침 일찍 준비하고 차비가 들어가고 밥값이 들어가고 이렇게 또 동원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데, 그 전철권에 있는 분들은 몰수히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면 공산주의 되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회를 지키겠다고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살아야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혹 가서 또 정강 목사님 때문에 안 간다? 가지 마요. 또 막 성도들을 방해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절대 정강 목사님 주님께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진짜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강 목사님 중심으로 8월 15일 날은 다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혁명이 이루어져서 정말 이 나라가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을 찾으라. 그래서 동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동마다 3,000명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목표와 또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또 기간을 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8월 14일까지 다 동원하고, 이제 8월 15일 날은 우리가 이제 도전하는 날인데 목숨을 걸고 도전을 해야 되겠죠. 두려워서 못 나온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목숨을 내놓자 하면 산다고 했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총을 맞들여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총을 맞고 어쨌든 용산까지 우리가 다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실행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말세다 하는데 지금 정말 말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누가 못 박았습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다 결탁해가지고 예수님을 군중심리에 의해서 잡아서 십자가 매달았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뭐 목사님들 안 나온다, 뭐 장로님들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한 사람만 정확하게 다 정신 차리고 나오면 목사님 원망할 거 없어. 옛날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목사들 똑같다니까요. 장로들 똑같다니까요. 배신하는 사람들. 지금 뭐 우리나라가 왜 문제입니까? 국힘당하고 민주당 때문에 문제인 거 아닙니까? 나라 망치는 건 이 두 당이 망치는 거예요. 그 망치는 걸 보고서도 가만히 있는 거를 목사님 욕하고 막 우리끼리 그럴 게 없이, 밀물이 바다에 큰 파도가 돼서 밀물이 들어올 때 몰수히 물밀듯이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8월 15일 때는 이 핑계 저 핑계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잘한다 못한다 좌파다 우파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당파 싸움하다 망한 나라예요. 상놈 응? 또 노론소론 지금은 또 좌파 우파 이런 당파 싸움에 쪄들어 있는 대한민국을 몰수히 이번 밀물이 들어와서 썰물로 싹 쓸어내버렸으면 좋겠어. 저희 빨갱이들 우리 좌파 우리들 국힘당 뭐 하는 거예요? 금배지만 달고 있으면 뭐예요? 민주당하고 좀 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싸워줄 때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고 국민들한테 내던졌을 때 우리 작동당 자유마을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천만 조직된 우리 자유마을 여러분 8.15에는 정말로 몰수히 밀물대가 들어오듯이 광화문에 딱 밀집해서 이 혁명 집회를 완수하고 천만 조직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봅시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8월 15일에 국민혁명대회가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자유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처럼 저희가 정말 힘으로 노력해야 되고 사실 나라가 뺏겼을 때도 국가가 뭘 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나라를 되찾은 거거든요. 그것처럼 많은 분들이 정말 8.15 때 나오셔가지고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는 건국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승만의 구호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단체장, 그리고 지식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이승만과 박정희 덕분에 한 세상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볼 때 이제 대한민국의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떤 국가든지 국가가 세워질 때가 있는가 하면 국가가 소멸할 때가 있습니다. 원칙 정권! 독재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종북 주사파로 뭉쳐진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추종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남로당으로부터 시작된 대구 10월 폭동, 전라도 27 폭동, 제주도 4.3 폭동, 여순 반란 사건, 6.25 전쟁, 5.18 광주 사태, 김신조 121 사태, 전두환 아웅산 테러 사태를 통하여 나타난 현상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자고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추구하는 연방제를 통하여 나라를 북한으로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전 국민이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G2 국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재명의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라는 자서전을 보면 첫째, 주한 미군 철수, 둘째, 연방제 통일, 셋째, 재벌 해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된다면 오늘까지의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승만의 4대 건국기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의 4대 개발정신, 목표를 세워라, 사람을 찾아라, 기간을 정하라, 도전하라 라는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G2 국가를 이루어 5,000년 역사의 가장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시 광화문 집회를 시작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8월 15일 오후 1시까지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총집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자유마을 천만 조직 완성에 모두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